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크라코브로 갑니다. 지금 숙소에서 나와서 자역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폴란드가 확실히 더운 것 같아요. 아침인데도 덥다. 숙소에서 기차역까지 걸어서 10분 정도 걸려가지고 그냥 걸어가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행군하고 있네요. 사람들이 다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집 나왔나. 실제로 집 나온 게 맞지? 살짝 우리나라로 치면 광화문 한복판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맞아. 아침 9시에 맞아. 나도 출근하는데. 짐 때문에 빨리 기차를 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기차는 몇 시간이야? 3시간 좀 안 걸립니다. 한 2시간 45분? 금방 가네. 자기 말대로 키가 되게 작아지는 느낌이야. 거대한 게 뭔가 나를. 짓누르고 있어 지금. 기차역 다 왔습니다. 맨몸으로 걸어 다닐 때는 진짜 가까웠는데 가방 메고 오니까 엄청 멀게 느껴집니다. 안녕. 너는 위게스야. 뭐라고? 위게스. 우리는 크라코프 저 4번째 3번 플랫폼 이쪽이다 연결아. 발밑이 안 보여. 그러니까 발밑이 안 보여. 이게 지금 제 뷰입니다. 임산부 분들이 이런 느낌일까요? 플랫폼 3. 와 사람 많다. 마침 스타벅스가 있어서 모닝아 한 잔 샀습니다. 아침부터 더워. 진짜. 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기차를 타고요. 기차 칸이 화이트 칸이라고 해서 되게 조용히 가는 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얘기를 못하겠어요. 날씨는 좋습니다. 명글이랑 대화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크라코프에 도착했습니다. 순식간에 잘 왔고 일단 숙소로 가자. 여기가 이제 크라코프 기차역이고요. 규모가 꽤 큽니다. 와 이거 빵 봐봐. 맛있겠다. 배고파요. 일단 숙소로 가서 짐을 떨구고 그러고 좀 돌아다녀 보자. 그렇게 안 멀어. 지금 숙소에 짐만 맡기고 점심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고 싶어? 한식. 그렇습니다. 바르샤바도 아닌 머나먼 이 폴란드의 크라코프라는 데까지 와서 일단 한식당으로 갑니다. 누가 요새 촌스럽게 현지식 먹어. 아 그치. 여행 가면 한식이지. 여행은 한식이지. 스위스 가서 스위스 캔디 먹고 그러는 것도 촌스러운 거야. 이제는 한식이지. 지금 K푸드의 세계화가 얼마나 그럼 이루어졌는데. 가서 비빔밥 하나 먹어줘. 맥도날드의 빅맥 지수처럼 각국의 한식당 비빔밥 지수를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좀 만들 걸 그랬다. 비빔밥 지수 맵 같은 거.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아. 그런 거 한번 만들어봐도 괜찮겠다. 전 세계 한식당 평가. 아 근데 크라코브는 바르샤바보다 더 덥다. 진짜 서울이랑 부산 차이 같아. 그러네. 남쪽이라 더 더운가 보다. 한식당 여기 있습니다. 초이스. 살짝 분식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 오히려 좋아. 컵밥 이런 거 있잖아. 컵밥이랑 치킨 위주로. 양념 치킨. 외국인들이 단짠단짠 좋아하니까 그거에 맞춤으로 해서 파는 것 같아. 저희가 시킨 게 나왔고요. 일반 치킨 하나랑 고추장 컵밥이라는 거 하나 시켰습니다. 치킨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된장국 하나 시켰습니다. 저희는 또 국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2만원? 잘 먹겠습니다. 된장국 맛이 어떤가? 이 정도면 훌륭하지. 밥 맛있다. 이렇게. 나는 개인적으로 밥이 더 맛있어. 치킨은 맛은 있는데 어딘가 뭔가 살짝 아쉬워.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한 것 같습니다. 여기 크라코프에도 한식당이 있다는 거는 폴란드 사람들이 진짜 한식을 많이 먹는다는 것 같아. 코로나 전에는 여기 폴란드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오기도 했었지만 현지 인기 때문에 이 식당들이 있는 거야. 이거가 그랬잖아. 완전 붐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한국 베트남 사람 죽어? 정했던 것처럼 그런 느낌 아니야? 한식이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요. 10년 전에 비하면 한국 식당 진짜 많이 생긴 거예요. 저희 뒤 테이블에도 현지 친구들이 와가지고 컵밥, 양념 컵밥 이러면서 이제 신나게 시키고 먹고 있습니다. 저희는 점심 먹었고 밖에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근데 솔직히 해가 뜨거워. 뜨거운 거지 프랑스보다 안 더운데. 아, 그건 맞아. 그래서 일단은 이 날씨에 관광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아서 일단 숙소로 다시 돌아가서 좀 쉬다가 저녁에 나오려고 합니다. 이래놓고 또 안 나온다. 근데 여기 찾다 보니까 여기 한국 슈퍼가 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냥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마이코리아 샵. 와, 여기 뭐 없는 게 없습니다. 라면 종류도 엄청 많고요. 각종 양념 이런 거. 와, 깻잎도 있다, 자기야. 깻잎이나 한두 개 살까? 와, 다 있어. 콩자방, 더덕, 명이나물. 네, 그냥 컵라면 4개랑 햇반 하나랑 꼬북칩 하나 사려고 합니다.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요. 컵라면 하나에 얼마라고? 3,000원? 그렇습니다. 한국 슈퍼가 이 머나먼 크라코프에 있어서 되게 반가웠는데 가격이 깜짝 놀랐습니다. Side also you can see the train tracks, and 14th June 1940 is official day when the camp has started working. 저희는 오늘 크라코브 근교에 있는 아우슈비츠 박물관에 왔고요. 가이드 투어를 껴서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투어랑 함께 왔습니다. 일행 8명이랑 밴 타고 왔고요. 이 입구 주차장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벌써부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진짜 많다. 그냥 저희끼리 올 수도 있었는데 설명 자세하게 듣고 싶어가지고 투어 신청했습니다. 아무튼 이 아우슈비츠는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만든 수용소이고요. 주 목적은 그 당시 유대인 학살하려고 수용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든 학살 시스템이었죠. 화장실 먼저 갔다 왔고요. 입구에서 일행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아요. 대부분 다 설명을 듣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이거 하나 주셨습니다. 연근이는 되게 멋있게 붙였다. 국회의원 같은데? 아까 오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지역에는 수용소가 2개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온 곳이 첫 번째 수용소이고요. 아우슈비츠 제1수용소. 노동 착취 목적으로 이 수용소를 처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수용 인원이 15,000명 정도. 그래서 여기는 가스실이 주 목적이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생활했는지 그런 거를 볼 수 있고, 가스실은 제2수용소 가서 볼 계획입니다. 짐 검사하고 박물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오디오 가이드로 이렇게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이런 거 오랜만에 낀다.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문구가 적힌 수용소 입구이고요. 거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책이고, 저 철책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가사를 시도를 해가지고 독일군들이 너희는 자살조차 아깝다 이러면서 벽을 하나 더 세웠다고 하네요. 이런 건물들도 유대인들이 다 시켜서 지었다고 합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아우슈비츠 제1수용소고 왼쪽에 있는 게 빌케나우 수용소라고 합니다. 첫 번째 수용소는 한 15,000명 정도 수용을 했다가 이 빌케나우가 지어지면서 훨씬 더 많은 10만 명에 가까운 수용 인원을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해요. 건물의 내부는 박물관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여성들이나 어린아이들을, 노약자들은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사진 찍히고 바로 가스실로 보내져서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스실 모형인데 사람들을 다 옷을 벗겨놓고 이렇게 한 군데다 모아서 한 번에 집단 학살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살상에 쓰였던 지클론 B 가스통의 잔해라고 합니다. 너무 무섭다. 방금 보고 나온 방에서는 4만 명 정도의 여자 희생자들의 머리카락을 보고 나왔습니다. 너무 끔찍해. 그래서 이 가스실에서 사람을 죽이고 너무나 체계적으로 여자들 머리카락은 카페트로 만들어서 쓰고 안경들도 다 모아가지고 독일로 보내서 군수물자에 쓰고 그랬다고 합니다. 너무 끔찍하다. 네, 너무 체계적으로 죽이고 물건들을 다 회수를 해가지고 다시 재활용하는, 죽어서 태우고 남은 뼈가루는 다시 또 비료로도 썼다고 합니다. 진짜 어떤 사람이 그런 발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지품을 모아놓은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쓰던 그릇들입니다. 진짜 충격적이네요. 챙겨왔다는 게 이 사람들은 죽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몰랐던 거지. 사람들 신발 모아놓은 곳인데 셀 수도 없이 많아요. 보시면 애기 신발도 있고 다 멋스러운 구두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 신발입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여기서 희생당한 수감자들의 사진을 이렇게 다 모아놨는데 셀 수도 없이 많고요. 처음에 몇 년간은 수감자들의 뭐 정보나 사진을 찍었는데 1941년 이후에는 거의 찍지 않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세면장 같은데 나중에는 물이 나오지 않아서 거의 물을 못 썼을 거라고 2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샤워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 건물이 거의 고문실이었다고 합니다. 이 고문했던 건물에서 이렇게 나오면 바로 처형장이 있습니다. 그 지하 감옥은 저희가 사진 촬영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보고만 나왔는데 조그만 뒷방에 가둬놓고 그냥 고문하고 밥 안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굶겨주겠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살아남으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총 쏴서 주겠다고 합니다. 갑자기 비가 엄청 옵니다. 슬픈 곳이야. 그냥 분위기 자체가 여기는 목매달아 죽였던 데인가. 이 밖에 건물들은 간부들이 살던 곳입니다. 철사로 경계선을 확실하게 해놨네요. 근데 1947년에 전쟁이 끝나고 여기 근무했던 SS 간부가 여기서 처형됐다고 합니다. 빌케미우가 생기기 전에 처음으로 생겼었던 가스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처음에는 유대인을 축살했던 게 아니고 전쟁포로들 죽이려고 만든 가스실인데 이게 이제 점점 유대인 말살 정책으로 바뀌어가면서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빌케미우스라는 새로운 곳에 아예 말살 공장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손톱 자국 이런 거. 여기가 가스실 입구고요. 이렇게 가스실을 마지막으로 첫 번째 수용소는 투어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에 지하 감옥 갈 때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기분이 좀 이상했어. 그쪽에서 갑자기 비가 너무 쏟아져가지고 저희는 이제 점심시간이라서 막 샌드위치 같은 거 준비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고 그리고 런치박스는 따로 추가 비용 내서 저희가 받았고요. 이렇게 샌드위치랑 과일, 물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먹을 시간이 많진 않아요. 간단하게 10분 만에 먹고 이제 제2 수용소로 갑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물도 거의 없어서 아까 그 세면대에서 씻으라고 시간 주면은 거의 씻지도 않고 마셔도 되잖아.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다른 세상 얘기 같은데 불과 80년 전이라니까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잖아. 우리 할아버지 여기서 태어났으면 이런 데 끌려왔을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왜 그렇게 유대인을 싫어한 거지? 근데 이제 폴란드 유대인들이 많았던 게 그 당시에 폴란드 인구의 10%가 한 350만 명 정도가 다 유대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유럽에서는 폴란드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예 완전 베이스 캠프를 두고 유럽 전역에서 데리고 싣고 왔던 거지.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저희는 이제 점심을 15분 만에 허겁지겁 먹고 수용소 박물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들러 리스트나 유명한 인생은 아름다워 이런 데서 영화에서 많이 본 수용소 전경이죠. 날씨도 을씨년스럽고 그지? 제2 수용소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영글이가 말하는 것처럼 제2 수용소는 목적 자체가 대량 학살을 하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가이드분 따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엄청 넓어가지고 가이드북 한번 잃어버리면 밖에서 봐야 돼. 뭔가 기찻길이 너무 무섭다. In Auschwitz to Birkenau former concentration and extermination camp. Originally, SS wanted to establish here the camp for the Soviet prisoners of war. Then the plan was changed and Birkenau became the center for extermination. Lots of the people deported, sent to the Auschwitz complex,
was murdered right here in the gas chambers of Birkenau. 원래 기찻길은 낭만이 돋아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너무 암울해. 계속 다 죽음인 것 아까 같아가지고. 사진에서 봤잖아. 사람들 막 짐 바리바리 싸갖고 여기서 내리는 거. 애기들이랑. 그게 여기였던 거 아니야? 남녀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기 앞에 의사가 일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일하고 없는 사람은 바로 가스실 가서 죽였다고 합니다. 독일의 맹겔레라는 의학 박사가 그냥 손짓으로 이렇게 다 나눴다고 해요. 기차를 타고 도착한 사람 중에 75%는 바로 그냥 가스실로 가서 죽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유대인 싣고 왔던 기차의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요 한 칸에 80명 이상의 유대인들 한 번에 실었다고 하고요. 말도 안 되는. 짐 다 엄청 바리바리 썼잖아. 그냥 막 무력으로 하는 것보다도 아 여기 가면은 먹을 거 줄 테니까 빨리 가자.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밥 준비돼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면 된다. 빨리 이런 내려가. 식으로 얘기했대요. The chambers and crematorium of Birkenau were destroyed blown up in January 1945 by the SS. We saw the model of this one, exactly this one, in one of the buildings now. 이게 가스실이었나 보다. They had just a few moments only to get naked. Men, women, children, all together. So this must have been very hard, confusing for them. 여기서 탈의하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 Even the chambers had to be small, because in the small rooms, cyclone be worked faster, was more efficient. Time was the most important. SS wanted to carry out mass murder as quickly as possible. They dropped the grams of cyclone, the pellets into the special column. People who were standing the closest around the columns, they started dying as first. Then the rest must have realized that they wouldn't take showers but be murdered, that it was over. So the screams could be heard from the chamber. After just a few seconds, they were hitting on the door, wanted to escape. Unfortunately, after 10-15 minutes, there was a silence, everybody was there. 우측에 보이는 잔해가 가스실입니다. 일부러 부수려고 해요. 독일 분들이 다 폭파시키고 가려고 그랬는데 증거가 남아버려요. 목조 건물들은 다 태웠는데 그러니까. 벽돌은 부술 시간이 없었대. 여성 수감자들이 생활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해주네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엄청 어둡다. 엄청 어둡습니다. 하나도 안 보인다. 안 보이는데 이 한 칸에 8명에서 12명이 잤던 칸이라고 하고요. 여기 어떻게 8명이자? 한 2명밖에 못 잘 것 같은데, 그치? 그리고 맨 밑에 칸이 제일 안 좋은 자리여서 습기랑 벌레랑 이런 게 올라와가지고 처음 들어오는 수감자부터 밑에 재웠대. 그리고 이제 짬이 좀 차면 위로 올라가고. 1 수용소보다도 더 훨씬 열악한 수용소라고 합니다. 와, 진짜 이거 어떻게 여기서 자라는 거야? 못 자지. 8명에서 12명. 그냥 나무 판때기 밑에는 그냥 벽돌이야. 그러니까 밑에가 제일 힘들어. Thank you for your time, your attention, and your presence in this place. Very, very important. 땡큐. 또 이제 갈 때 되니까 비가 많이 오는데 불과 80년 전인데 진짜 다른 세계 얘기 같은 이런 곳들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역사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굉장히 감사해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정말 드네요. 우리가 정말 럭키하구나.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어디선가 전쟁을 하고 있고 참. 그러면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 박물관 관람하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뿅. 뿅.